그리고 이제 전곡역을 지나면은 또 하나 역이 납니다. 연천역인데요. 네. 연천역은 사실 제가 인연이 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군 생활 연천에서 했어요.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연천 풍경도 기억이 나고 하는데, 네. 그리고 또 지금 생각하면 연천이 거의 이제 휴전선과 맞닿은 지역 쪽인데요. 네. 연천역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또 말씀을 또 들으시면 제 추억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연천에 어떤 일이 있어서 여행을 가게 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더 관심을 갖게 됐는데 거기가 아마 민간인 통제구역에 가까워질 네, 거예요. 맞습니다. 아마. 민통선. 그래서 민통선이라고 하는 그 안쪽에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데 가다 보니까 경순왕릉이라고 있는 곳이에요. 신라의 그래서 신라의 마지막 왕이죠. 왕건에게 결국은 신라 그 천년 왕국을 넘겨준 그런 왕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신라의 그 많은 왕들 중에 경주 인근에 그 왕릉이 있지 않은 유일한 왕이 이 경순왕이라고 합니다. 네. 그 경순왕이 그 신라 경순왕이 왕건에게 고려에 이렇게 투항을 하다시피 나라를 넘겨주고 마이태자가 개골산 그 금강산에 들어가서 그 여생을 마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 경순왕이 그렇게 그 왕건에게 고려에게 그 신라를 넘겨주고 그리고 이제 고려의 개경에 가서 살았어요. 네네. 또 심지어는 더 어린 왕건의 부마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을 떠났을 때 이제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들은 게 기억이 나지만 세상을 떠나서 그러면 이제 그 왕릉을 그 능을 경주에 두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주로 가려고 하는데 민심의 동요를 걱정한 고려 조정에서 가지 못하게 해서 연천에 멈춰섰다는 그래서 그 경순왕릉이 거기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어디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갔을 때만 해도 막 이제 경순왕릉이라든지 이런 그 묘역을 조성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쯤 다시 가보면 훌륭한 묘역이 완성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1000년 전인가요? 우리 어렸을 때요? 1000년이면 너무 지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경순왕릉이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곧 역들이 연결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런 역사적 사실들이 그냥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다 보면 이제 연천을 떠나서 대광리를 지나서 신탄리를 지나고 나면은 이제 다시 철원역이 나옵니다. 네. 우리 철원역 가면 방금 말씀드린 경순왕과 얽힌 나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철원역에 대한 얘기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원 참 유서 깊은 고장이죠. 네. 앞에 신탄리역에 이제 철도 중단점을 알리는 간판, 뭐 철만은 달리고 싶다. 그렇죠.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지나서 이제 철원으로 가게 되는데 이 철원역은 지금은 그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어요. 그 대신에 그 앞에 그 지금은 백마고 지역. 이건 제 책은 일제 강점기의 역들을 쭉 그 순서대로 모아놓았기 때문에 백마고 지역이 있을 리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백마고지는 6.25 전쟁 중에 6.25 전쟁 말기에 중공군과 그 국군 사이에 정말 고지전? 엄청난 고지전의 그 혈투의 장 아닙니까? 그런데 경원선에 지금 그 경원선을 어떤 복구하고 있잖아요. 이게 새롭게 이제 건설하고 있는데 그 백마고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백마고지역을 지나면 이제 철원역이 있게 되는데 지금은 철원역이라고 하는 것을 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다음이 월정리역인데 그 월정리역도 이제 갈 수가 없게 되고 거기는 다 제가 알기로는 비무장지대 안에 들어가야 되고 제가 얼마 전에 백마고지역을 갔다가 월정리역이라는 표시판이 있기에 거기를 따라갔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고 이렇게 통제가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또 그 날도 저물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군인들한테 사정도 못하고 그냥 돌아왔는데 그런데 이 철원이라고 하는 곳은 참 그 유서 깊은 곳이죠. 특히 우리한테는 참 가끔 이렇게 애꾸는 왕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상당히 배우가 아주 연기를 아주 너무나 잘해서 유명한 그 태봉구 궁예의 그 후고구려 태봉 그 전엔 또 마진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 마진, 태봉, 후고구려 이 왕이었던 궁예의 비사가 그 끊임없이 흘러내려오는 곳이고 또 월정리 바로 다음에 월정리역에는
그 궁예의 고궁이 있었다, 궁궐이 있었다라고 하게 되고, 일제 시대에 그 개벽지라든지 잡지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또 삼천리라든지 이런 그 잡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어떤 그 천도교 또 민족주의 지식인들, 네. 문학인들이 참 그 다파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빼앗긴 나라지만 조국 강토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생각에 여기 보면 천도교 그 당시에 아주 그 혈기 왕성했던 차장찬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김기전이라든지 네. 또 박달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기행문을 참 많이 썼는데, 그럼 그런 분들이 이렇게 철원이라든지 월정리 이런 데 가면 항상 그 궁예왕을 떠올리면서 역사의 어떤 그 흥망성쇠, 그런 어떤 허무함 이런 것들을 되새기고, 또 그 우리 조선도 그 일제에 또 그 우리가 국권을 빼앗기지 네.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후고구려 얘기를 할 때는, 태봉리 얘기를 할 때는 사실은 일제에 의해서 빼앗긴 현재의 그때 당시에 우리들의 어떤 현실, 자신들의 현실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얘기를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 이렇게 비무장지대 안으로 들어가든 아니면 이렇게 남북 간 관계가 좋아져서 자유왕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철원 또 월정리 또 더 이어서 이북 쪽에는 평강이 있게 되는데요. 네네. 여기가 전부 아주 궁예왕의 고사가 여기저기 아주 그 다 남아있는 곳이라서 한 번은 꼭 우리가 정말 답사를 해야 될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게 또 후고구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는 고구려 고토 회복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또 당시 그 분들이 감정을 이입하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우리가 딴 당시에 신라 중심적인 역사 해석보다도 또 고구려 중심의 역사 해석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신채호 같은 애국지사들의 사관이 영향을 많이 미치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 태봉이라든지 후고구려에 대한 관심도 아주 높았다고도 볼 수 있고요. 또 철원에 가면 재미있는 것이, 제가 하나 소개해드릴 곳이 고석정이라는 정자가 있는 그런 한탄강 지류가 있습니다. 한탄강 지류에 대교천이라고 있는데, 그 고석정이라는 절은 정말 외로운 돌이 서 있다, 또 외로운 돌을 바라보는 정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도대체 외로운 돌이라는 게 어떤 돌이냐? 화강암 돌입니다. 근데 그 외로운 돌이 대교천이라는 그 강물, 아주 그윽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평지에서 이렇게 푹 꺼져서 단해처럼 이렇게 절벽 밑으로 내려가듯이 내려가서 그 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돌은 화강석인데, 그럼 주변의 돌은 뭐냐? 현무암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현무암이라는 것은 예전에 화산이 분출해서 용암이 흘러내려서 그게 현무암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그 용암들이 대규모 분출을 이루어서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그 옛날에 그 철원 평강 구조곡이라고 했고, 그게 이제 투가령에서부터 용암이 분출해서 흘러내려와서 이렇게 거대한 용암지대를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 이 철원을 근방으로 해서 한탄강 유역이 올해, 그러니까 2020년에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선정이 됐어요. 정말 경사스러운 일이기도 한데, 그만큼 특이한 지질학적인 조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고, 그런데 그 현무암 용암이 이렇게 흘러내려서 현무암지대를 이루고 있다가 강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침식이 돼서 다른 곳은 침식이 됐는데 화강암만 그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삐죽한 돌을 이루고 있고, 거기에 이제 흙들이 좀 있고 소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돌을 바라보기 위해서 정자를 사람들이, 옛날에 참 경치 좋은 데는 우리 선인들이 정자를 세워서 참 감상하기를 좋아했죠. 그게 고석정이고 바위를 볼 수가 있고, 그 건너편에는 임꺽정이 그 숨어 있었다는, 원래 임꺽정 하면 그 양주태생인가인데 부월산, 그러니까 황해도와 경기도 황해도를 주무대로 활약하던 도적이죠. 우리가 의적이라고 합니다만 어디까지 의적이었는지는 워낙 설화들이 많고 그래서 그걸 일제시대 때 벽조 홍명희가 임꺽정이라는 대하소설로 써서 또 이야기가 되었고,
그러니까 임꺽정의 그 명종때 인물인데 그 영향력이 크긴 컸던 모양이죠. 그래서 임꺽정이 숨어 있었다는 그 토굴, 동굴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설화까지도 이 고석정에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몇 번 가보았는데요. 혼자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참 고즈넉하게 깊은 그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혼자 한적하게 있는 인생을 성찰하기 아주 좋은 곳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 메모해 놓으셨죠? 코로나 사태가 멈추게 되면 꼭 가봐야 될 1순위 같습니다. 아니 이거 저기 이런 거는 보통 철원 시인가요? 시에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철원시 관계자 이 방송을 보시면은 꼭 홍보 대사로 우리 박문호 선생님을 모셔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시간 한 줄 몰랐는데요. 저희가 이제 월정리학과 민통선 군사부교선 안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여기를 지나서부터 이제 너무너무 생소한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당분간 갈 수 없는 북한 지역의 지명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름부터가 많이 좀 특이한데요. 아까 잠깐 공예 얘기할 때 어떤 평가 그리고 거기 지나면 건블랑역. 이거 이름부터가 뭔가 프랑스식 이름 같기도 하고 블랑.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데요. 선생님 궁금합니다. 아주 이름이 특이하지 않아요? 건블랑. 왠지 무슨 화랑의 이름 같기도 하죠. 그렇네요. 그런데 이 한자가 붙어 있습니다만 이 말의 어원을 제가 인터넷에서 우리말 연구하시는 분이 찾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건블랑이라는 게 검고 붉은 흙이 검고 붉다 해서 건블랑이라고 이름이 붙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명 자체가 뭐랑 연관이 있냐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추가령 구조국에서부터 흘러내려온 이 철원 평강 지구대의 그 현무암지대에 그런 어떤 검고 붉은 흙에 관련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이 지명은 제가 그 한국 현대소설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춘원 이광수의 소설 중에 흙이라고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어머니가 한번 흙을 읽어봐라 해서 제가 읽었던 기억이 생생한데 거기에 주인공이 아주 고학을 해서 사법고시 합격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사법고시 그렇죠 고등문관 시험이죠. 그것을 합격한 허숭이라는 변호사인데 이 허숭을 아주 시기하는 갑진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공부도 안 하면서 시기를 막 하고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허숭의 인격에 감화돼서 자기 자신도 농촌 야학 운동을 하겠다 해가지고 허숭은 자기 고향인 살려울이라고 하는 그 모델은 경의선을 타고 쭉 올라가면 정주 오산학교 있는 함경도 남강 이승훈이 세우고 그렇죠. 그 김소월의 그 고향 바로 그 지금 정주에 들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백석의 고향이기도 한 거기가 살려울의 무대 공간인데 그런데 이제 건블랑에 갑진은 건블랑에 가서 나도 농촌을 개척하고 이런 의미 깊은 일을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 대목에 건블랑이 잠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짝 궁금해지는데요. 이게 화산지대인데 농사 개간이 잘 될까? 그건 좀 정말 그러네요. 갑진은 어디 가서도 실패할 인물? 그런 약간 의문이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참 재밌는 얘기들이 계속 많고요. 우리가 시간이 좁아가니까 약간 좀 속도를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시속 80km. 네, 80km. 이제 건블랑을 지나게 되면은 이제 성산역, 세포, 삼방협역이 나오는데요. 또 삼방협역 하니까 이름도 여기도 특이하고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삼방은 바로 앞에 삼방협역이 있고 삼방역이 있는데 하나는 간이역으로 지어졌던가 그래요. 그런데 삼방하면 나중에까지 해방 이후에 1970년대가 나온 쓰신 수필도 제가 봤는데 젊었을 때 삼방 약수를 많이 찾았다. 그래서 약수터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삼방에는 피부에 병이 있거나 아니면 위장병이 있는 사람이 그 약효가 좋다고 해서 늘 여름이면 삼방을 찾아서 그렇게 이제 목욕도 하고 또 약수를 먹기도 하고 했다는 그 이야기들이 아주 많고요. 그리고 또 뭐 그때 당시 박사가 삼방 약수물의 효능에 대해서 또 설명한 글도 이 책에 제가 넣어놓았고요. 그런가 하면 그 삼방 협곡이 굉장히 그 아름다워서 이 삼방협 좀 지나면
정말로 기차가 지나갈 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저는 상상만 합니다. 상상을 통해서 이렇게 삼방역을 지나서 원산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는 상상을 하고요. 제가 잠깐 빠뜨렸는데 나중에 철원에서부터 철원에서 금강산으로 가는 철도가 네. 금강산선이 새로 생겼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원에서 금강산으로 가는 철길은 또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 이북에 그 평강을 지나서 원산으로 가는 그 산맥을 넘어가는 또 뚫고 가는 그 터널 뭐 이렇게 뚫고 가는 거기가 정말로 비경이다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우리 지금 미국식으로 그랜드 캐년을 가는 그런 네. 느낌들, 협곡이 있는 네. 것 같아요. 우리나라 원래 그런 지역이 많이 없는데 네. 북한에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있을 것 같아요. 또 제가 궁금.